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검찰의 적폐 수사에 대해서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석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전직 국정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국정원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말을 마친 남 전 원장은 기자들을 뿌리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방 안보에 대해 조언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남 전 국정원장은 구치소에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규명될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저들이 지켜내겠습니다. 네, 남 전 원장은 오늘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으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그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이미 밝혔듯이 그 부분을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은 소위 말하는 2013년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때 그 수사를 방해하고 또 위증을 좀 유도한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네. 오늘 그 두 가지 혐의가 주가 되겠습니다. 네. 매달 1억 원씩 4년 동안 40억 원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사용처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네. 전 비서관이죠. 애초에 자신은 자금의 유출입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그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액수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관직 비서관 얘기는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예. 그게 액수가 얼마고 어디에 사용했다. 이걸 제출한 걸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이관직 비서관이 모르는 돈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납된 돈의 사용처 중에 하나는 이미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그렇습니다. 내용들은 이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이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를 두고 싶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5만 원권 현금으로 해서 007 가방에 전달했다. 이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그걸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내가 좀 챙기고 싶은 소위 말하는 친박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여기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돈을 썼다면은 그야말로 이건 정말 국가 돈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법성이 더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청와대가 어느 시점에 작년 어느 시점인가 이 특수활동비 이제 수수를 갑자기 중단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이제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상하죠. 작년 이제 7월 달에 소위 말하는 K스포츠 재단이다, 미르 재단이다 해서 이제 이런 국정농단의 일 탈락이죠. 그게 이제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때인데 그러다 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거는 뭐냐? 오히려 그동안에 받았던 거는 불법적으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7월, 8월 달에 중단됐다가 9월 달에 또 다시 국정원에다가 얘기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시기는 소위 말하는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할 시기인데 이때 도피 자금을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뭐 의심은 해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예. 역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 내일 모레 10일에는 이병호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소환 조사 받고요. 이병기 전 원장도 소환되겠네요. 당연히 될 겁니다. 지금 뭐 남재준 원장 때만 지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게 아니고 지금 네. 뭐 한 4년에 걸쳐서 40여억 원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지금 3명의 국정원장이 전부 지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검찰에서 이 3명의 국정원장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순서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 3명을 다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혐의 가운데 이제 특활비, 특수활동비 말고 그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니까 국정원에 아예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출해도 될 자료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수사방해다. 그러니까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 그건 뭐 위증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특별활동, 그러니까 TF 팀원들은 전원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 전 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남 전 원장도 과연 그런 뭐 태스크포스를 차린 것이 과연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 또 아까 뭐 첫 번째 이슈입니다만은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궁극적으로 수령자가 대통령인데 비서관들한테 전달할 때 과연 기조실장 혼자 그걸 결정했을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남 전 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면은 과연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이런 네.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오늘 수사가 될 거고요. 만약에 보고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은 뭐 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남 전 원장도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남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 NLL 대화록의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조사를 뭐 이제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NLL 대화록을 2007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제 그 내용인데 네. 이게 총 103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2013년 6월 달에 그냥 전문을 공개해 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과연 왜 공개를 했는지, 공개를 함에 있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 수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103쪽 전문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예,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김관진 실장도 뭐 한 2010년에서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4년여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국방장관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군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도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네. 일반적인 북한의 우리 댓글에 대응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거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 야당 정치인을 비난한다든가 민간인을 사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시에 이 일을 주도했던 실무자급으로는 국방부의 정책실장 임관빈 실장인데요. 임관빈 실장한테 지금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것까지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야당 정치인 비난 이런 부분은 나는 읽어보지 못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한 변명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증명이 된다면은 직권 남용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새로 한 70여 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국정원 돈이 유입됐다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국정원과도 공모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죄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직권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일반 형법상으로는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인데 국가정보원과 만약에 공모한 것이 드러난다면은
국가정보법상의 직권남용은 7년 이하로 형이 좀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할 거고 입증이 된다면은 뭐 국가정보법이든 일반 형법상이든 직권남용죄로 입건을 해서 만약에 인정된다면은 뭐 형량은 그렇게 뭐 다른 뭐 정말 흉악한 범죄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명이 된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된 그 수사는 점점 이제 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딱 한 사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런 일을 벌인 게 과연 뭐 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뭐 국정원과 군만 뭐 결탁을 해서 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문건상으로 뭐 청와대 무슨 회의를 하고 나서 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문건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청와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도피성 외유를 떠나 있다고들 뭐 말은 많습니다. 그 이인규 전 그 대검 중수부장, 그 흔히 말하는 논두렁 시계 이 얘기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렇죠. 밝혔죠. 당시에 뭐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는 뭐 논두렁 시계를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느니 뭐 그걸 논두렁에 버렸느니 이런 얘기 자기는 뭐 언론에 흘린 적이 전혀 없다. 근데 오히려 국정원의 국장과 한 2명 정도가 찾아와서 원세훈 원장의 뜻이라면서 이걸 좀 언론에 좀 흘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뭐 소환이 되면은 자기는 가서 밝히겠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관련 문건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김 전 사장을 국정원과의 어떤 공범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의 문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2010년 3월, 그러니까 이제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지 뭐 한 달쯤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 중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뭐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부의 뭐 비판적인 뭐 이런 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MBC 내 인사 조치를 통해서 고강도 인사 쇄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거의 그대로 실행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국정원과 김재철 전 사장이 공모한 거 아니냐. 검찰에서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김 전 사장에 대한 뭐 인사라든지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이런 그 내부 규정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는 뭐 이렇게 딱히 없다고 하던데요. 그 인사권 남용 혐의는 어떻습니까? 절차를 지켰어도 그 목적이 국정원과 뭐 정말 결탁을 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뭐 직원들을 뭐 인사 조치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은 그건 직권남용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네. 업무 방해도 될 수 있고, 아하. 특히 이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노조원들을 인사 조치했다면 그건 뭐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당 노동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